아니, 먹고 싶은 거 다 참고 운동도 나름 열심히 했는데 몸매는 그대로라 좌절한 경험 다들 있으시죠? 저도 예전엔 쫄쫄 굶으면서 하루 종일 걷기만 하는 게 정답인 줄 알고 매일 몇 시간씩 걸었던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조금씩 체중이 줄긴 주는데 뱃살이며 팔뚝살은 변화가 거의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다른 일을 할 시간도 너무 부족하고 무릎도 점점 안 좋아지더라고요. 예뻐지려고 시작한 다이어트가 오히려 몸을 망가뜨리고 있었던 거죠. 그때 정말 큰 충격을 받고 다이어트는 제대로 알고 효율적으로 해야 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예전에 저처럼 이런 잘못된 방법으로 소중한 몸을 버리고 계셨다면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아나운서 시절 다양한 방법을 시도해보면서 걷지 않고도 마음껏 먹으면서 건강과 예쁜 몸매를 모두 잡는 방법을 찾아냈거든요. 그 방법으로 최근에도 3달 만에 11kg를 감량했고 지금도 유지 중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매일 딱 10분 투자해서 11kg 감량 효과를 본 운동법과 굶을 필요 없이 똑똑하게 먹어서 살을 빼는 식단까지 전부 알려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질문 하나 해볼게요. 여러분은 그냥 몸무게 숫자만 줄어드는 게 좋으세요? 아니면 누가 봐도 예쁘고 멋진 몸매 라인을 갖는 게 좋으세요? 당연히 후자겠죠. 그런데 잘 생각해보세요. 다이어트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몸무게 숫자에만 집착하고 있던 경험 다들 있으실 거예요. 단순히 다이어트는 체중 감량 이렇게만 생각하게 되는 거죠. 사실 저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했던 실수가 바로 무작정 굶는 거 그리고 매일 열심히 걷기만 하는 것이었어요. 그렇다면 무작정 걷기만 하는 게 왜 좋은 다이어트가 아닌 걸까요? 우선 우리가 진짜 집중해야 할 지점은 단순히 몸무게가 아니라 근육량과 기초 대사량이에요. 기초 대사량은 우리 몸이 살아있기 위해 쓰는 최소한의 에너지를 말해요. 우리가 잠을 자거나 가만히 있을 때에도 우리 몸은 스스로 칼로리를 소모하고 있는 거죠. 근데 슬프게도 이 기초 대사량은 나이가 들수록 자연적으로 조금씩 떨어져요. 예전이랑 똑같이 먹는데 왜 자꾸 살이 찌지? 하는 게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기초대사량을 꽉 붙잡아줄 열쇠가 바로 근육량이에요. 우리 몸의 근육을 쉬지 않고 돌아가는 칼로리 소모 공장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반면에 지방은 그냥 에너지를 쌓아두는 창고에 가깝고요. 실제로 근육은 지방보다 무려 3배나 많은 칼로리를 소모하게 해요. 그런데 걷기 같은 저강도 유산소 운동은 근육을 충분히 자극하지 못해서 기초 대사량을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럼 무작정 굶기만 하는 건 어떨까요? 일시적으로 체중은 줄겠지만 그건 지방이 줄어드는 게 아닌 근육이 줄어든 것이라 요요 현상이 무조건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갑자기 음식이 안 들어오면 우리 몸은 위기 상황으로 인식하고 에너지를 가장 많이 쓰는 근육부터 없애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이어트가 끝나고 다시 원래대로 먹으면 예전보다 칼로리 소모 능력이 훨씬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살이 훨씬 더 빠르게 많이 찔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다이어트는 근육량을 늘려서 기초 대사량을 활발하게 만드는 것, 바로 이게 핵심인 거죠. 자, 그럼 걷기 말고 효율적인 운동이 대체 뭔데 하고 궁금해 하실 텐데요. 밖에 나갈 필요 없고요. 1시간씩 투자할 필요도 없는 기적의 10분 운동 루틴 지금부터 잘 보고 따라하세요. 첫 번째는 바로 스쿼트입니다. 스쿼트는 헬스장에 가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최고의 맨몸 운동이에요. 단순히 허벅지 운동이 아니라 허벅지, 엉덩이, 복부, 코어까지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근육들을 한 번에 다 자극하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기초 대사량이 아주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우선 다리를 어깨 너비보다 조금 넓게 벌리고 손은 가슴 앞에서 가볍게 모아주세요. 그대로 투명 의자에 앉듯이 엉덩이를 뒤로 쭉 빼면서 내려갑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무릎은 안쪽으로 모이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허리는 꼿꼿이 세울 필요는 없지만 둥글게 굽어서는 안 돼요. 앉을 때 무릎에 통증이 온다면
통증이 없는 가동 범위까지만 앉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스쿼트가 정말 좋은 운동인 건 알지만 무릎에 부담이 돼서 하기 어려운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다음 운동은 그런 분들에게 딱 맞는 운동이 될 겁니다. 바로 시티드 워크예요. 이름 그대로 의자에 앉아서 걷는 동작인데요. 앉아서 하니까 무릎 관절에 부담이 전혀 없으면서도 의자만 있으면 사무실에서든 집에서든 어디서나 틈틈이 할 수 있다는 엄청난 장점이 있죠. 우선 의자 등받이에 기대지 마시고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앉아주세요. 그 상태에서 팔은 가볍게 흔들고 발은 제자리 걸음을 하시면 됩니다. 1분 정도 편안하게 호흡하면서 걸으시다가 두 손을 깍지 끼고 스트레칭 하듯 팔을 앞으로 쭉 뻗으신 채로 다시 1분 걸어주세요. 더 빠르게 혈액순환이 될 거예요. 이제 마지막 하이라이트가 남았는데요. 바로 전신 지방을 태우는 사이드 스텝입니다. 이 동작은 대다수 사람들의 고민인 복부 지방, 특히 우리 건강에 아주 해로운 내장 지방 제거에 정말 효과적이거든요. 다이어트는 물론 건강까지 챙기는 똑똑한 운동이죠. 양팔을 옆으로 쭉 뻗었다가 가슴을 살짝 조여준다는 느낌으로 앞으로 모아주세요. 동시에 다리는 옆으로 가볍게 스텝을 밟아주시면 됩니다. 익숙해지면 점점 속도를 올려서 리듬감 있게 해주세요. 쉬워 보이지만 계속 하다 보면 은근 숨도 차고 전신의 지방이 타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자, 이렇게 10분 운동으로 우리 몸을 깨웠다면 이제는 연료를 잘 넣어줘야겠죠? 아무리 열심히 해도 먹는 게 엉망이면 절대 살을 뺄 수 없어요. 지금부터는 굶지 않고 먹으면서 살을 빼는 다이어트 식단 3원칙을 알려드릴 텐데요. 단순히 살을 빼는 것뿐만 아니라 살이 안 찌는 체질로 개선할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 원칙은 바로 탄수화물 바꾸기입니다. 우리가 보통 살찐다고 생각하는 탄수화물은 사실 정제 탄수화물이에요. 정제 탄수화물은 곡물이나 음식에서 껍질을 다 벗겨내고 한 번 가공을 한 탄수화물을 말해요. 흰쌀밥, 빵, 면, 과자 같은 것들이요. 얘기하다 보니까 라면 먹고 싶어. 아무튼 이런 정제 탄수화물은 몸에 좋은 영양소는 쏙 빠지고 우리 몸에 들어오자마자 혈당을 치솟게 만들어요. 그럼 우리 몸은 혈당을 낮추기 위해서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하는데요. 이 인슐린이 혈당을 낮추는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혈당을 지방으로 바꾸는 역할도 하거든요. 뱃살, 옆구리살, 허벅지같이 빼기 힘든 곳에 지방으로 착착 저장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탄수화물을 아예 안 먹을 순 없잖아요. 우리 몸이 활동하는데 꼭 필요한 에너지원이니까요. 대신 착한 탄수화물이라고 불리는 현미, 귀리, 통밀 같은 복합 탄수화물로 종류를 바꾸는 겁니다. 이런 복합 탄수화물은 소화가 천천히 되면서 혈당을 완만하게 올려주기 때문에 지방으로 저장될 확률이 확 낮아져요. 다음 두 번째 원칙입니다. 바로 단백질 섭취예요. 단백질은 우리 몸의 기초 대사량을 책임지는 근육을 만드는 핵심 재료이자 피부와 머릿결의 탄력을 지켜주는 필수 영양소예요.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면 근육이 빠져서 기초 대사량이 떨어지고 살이 빠져도 몸이 탄력 없이 축 처지게 되는 거죠. 그렇다고 무조건 많이 먹는 게 좋은 건 절대 아닙니다. 너무 과하게 먹으면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어서 적당량을 지키는 게 중요해요. 또 다른 포인트는 양뿐만 아니라 단백질의 비율입니다. 다이어트 하니까 단백질 먹어야 돼 하면서 닭가슴살만 드시는 분들 많은데 이런 동물성 단백질뿐만 아니라 콩이나 두부 같은 식물성 단백질도 꼭 함께 드셔야 해요. 식물성 단백질 2, 동물성 단백질 1의 비율로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야 몸에 부담도 덜 가고 단백질 흡수도 훨씬 좋아집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원칙입니다. 바로 건강한 식습관이에요. 조금 더 자세히 말하자면 혈당 관리에 최적화된 식사 습관을 가지셔야 돼요. 이건 정말 쉬우면서도 효과는 엄청난데요. 우선 올바른 식사 순서를 제대로 알고 계시는 분이 거의 없더라고요. 같은 음식을 먹더라도 먹는 순서만 바꾸면 혈당 스파이크를 막을 수 있어요. 식단
단 탄만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식이섬유, 단백질, 탄수화물을 순서대로 섭취하는 겁니다. 식사하실 때 채소나 나물 반찬 같은 식이섬유를 먼저 드세요. 그 다음 고기나 생선 같은 단백질과 지방으로 된 반찬을 드시고 탄수화물인 밥이나 면을 마지막에 먹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혈당이 완만하게 올라가기 때문에 지방으로 저장되는 비율이 낮아지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습관, 식사 후에 바로 눕거나 앉아 계시면 안 돼요. 뻔한 얘기지만 가볍게 생각하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식사 후에는 혈당이 가장 높아지는 시간인데 이때 가만히 있으면 남은 당이 전부 지방으로 가기 쉽습니다. 굳이 힘들게 운동하라는 게 아닙니다. 앞서 소개드린 시티드 워크를 가볍게 해주신다거나 단순히 그냥 설거지를 하는 수준이어도 되니까 가볍게 몸을 움직여주세요. 이것만으로도 혈당 스파이크를 막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자, 이렇게 10분 운동 루틴과 식단 3원칙만 잘 지키셔도 다이어트는 이미 성공이에요. 하지만 제가 아나운서 출신이다 보니 개인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또 있는데요. 바로 이너 뷰티예요. 다이어트 효과를 200%로 끌어올리면서 피부와 건강까지 좋아지는 이너 뷰티 꿀팁이 있다면 안 들어볼 수 없겠죠? 첫 번째는 바로 당독소를 줄이는 조리법입니다. 당독소라는 말 조금 생소하시죠? 당과 단백질이 뜨거운 열을 만나서 만들어지는 몸속 노폐물인데요. 이 당독소가 우리 몸에 쌓이면 피부의 콜라겐을 공격해서 주름을 만들고 피부를 칙칙하게 만들어요. 한마디로 피부 노화의 주범인 거죠. 그럼 이 당독소는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요? 아주 간단해요. 조리법만 바꾸면 됩니다. 음식을 높은 온도에서 굽고 볶는 대신에 낮은 온도에서 삶거나 찌거나 데쳐서 드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프라이드 치킨 대신에 백숙을, 삼겹살 구이 대신 보쌈을 먹는 식으로요. 이렇게만 바꿔도 우리 몸에 쌓이는 노폐물을 크게 줄여서 다이어트는 물론 피부까지 맑아지는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꿀팁은 다이어트 효과를 200% 끌어올려줄 뿐 아니라 체질 개선에도 중요한 요소인 숙면과 스트레스 관리예요. 뻔한 소리 같겠지만 수면은 우리 몸 전반에 걸쳐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아주 중요한 행동이에요. 우리가 깊은 잠을 잘 때 우리 몸에서는 지방을 분해하고 식욕을 억제해주는 성장 호르몬이 나와요.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에 가장 활발하게 나오니까 이 시간에는 꼭 주무시는 게 좋겠죠? 반대로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나오는데 이 녀석이 바로 우리 몸의 내장 지방을 차곡차곡 쌓는 주범입니다. 그러니까 푹 자고 스트레스 덜 받는 게 최고의 다이어트다 라는 게 그냥 나온 말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루 7시간 이상은 푹 주무시고 평소 스트레스를 관리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살이 빠지는 속도가 달라질 거예요. 자, 오늘 많은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오늘 내용의 핵심만 딱 3줄로 요약해 드릴게요. 첫째, 근육량을 늘려 기초대사량을 높이는 10분 운동 루틴을 꾸준히 해주세요. 둘째, 굶어서 몸을 망가뜨리지 마세요. 탄수화물은 바꾸고 단백질은 채우고 먹는 순서를 지키는 것만으로 몸은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셋째, 조리법을 바꾸고 잠을 푹 자는 것 같은 작은 습관들이 가져다주는 효과를 경험해보세요. 당당하고 예쁜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나오듯이 아름다운 몸매는 건강한 다이어트에서 나옵니다. 그동안 다이어트에 실패했다고 자책하지 마세요. 잘못된 다이어트로 몸과 마음이 지쳤던 저도 해냈잖아요. 여러분은 저처럼 멀리 돌아가지 마시고 오늘부터 바로 가장 확실한 길로 가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주변에 다이어트 한다면서 쫄쫄 굶는 친구, 하루 종일 걷기만 하는 친구가 있다면 이 영상 공유해주는 것 잊지 마세요. 그럼 저는 다음에도 유용한 치과 상식과 뷰티 꿀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